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지난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는 새로운 도안으로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채색을 하는 방법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이 프로크리에이트에 있는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림을 그리려면 여기 새로운 도안, 해바라기 도안을 다운을 받으셔야겠죠. 도안은 어떻게 다운받는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종이는 가져오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운받으셨던 종이 질감 파일 중에서 고르셔서 오픈을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요번에 좀 그 물 먹임 효과를 좀 많이 주고 싶어서 러프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러프 종이 질감 파일을 불러왔고요. 또 요걸 자르는 것도 해야겠죠. 제가 요즘 정사각형에 좀 빠져서 이번 도안도 정사각형에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잘라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갤러리라고 있고 바로 옆에 동작 있습니다. 동작으로 들어가셔서 두 번째 캔버스를 눌러 놓으시면 잘라내기 크기 변경이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픽셀로 맞춘 다음에요. 그 다음에 2000, 2000 이렇게 자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캔버스가 잘려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 도안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제 계정으로 들어가시거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거나 하면 여기 공유되어 있는 링크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저의 프로필 링크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함께하는 디지털 수채화 도안 다운받기를 누르시면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를 해두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어플을 꼭 다운을 받으셔야 이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직 올려놓진 않았지만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여기 해바라기 도안이라는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시고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해바라기 도안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서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 다시 프로크리에이트 창을 엽니다.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 창에서 그 도안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작을 눌러요. 동작을 누르시고 추가에 들어가셔서 사진 삽입하기를 누르십니다. 그런데 파일에 들어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혹시 사진 삽입하기를 눌렀는데 거기에서 내 해바라기 도안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파일 삽입하기를 누르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사이즈 조절해서 더 꽉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작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을 하기 전에 레이어는 꼭 확인을 하고 색칠을 해야겠죠. 그래서 페인팅 히어에 이 도안이 들어와 있거나 페인팅 히어 위에 레이어가 들어와 있거나 아무튼 딱 분리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색칠할 레이어도 구분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이름을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꼭 누르시면 이름 변경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름 변경을 눌러놓고 헷갈리니까 스케치는 스케치라고 이름을 넣어 놓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인팅 히어에다가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씩 다른 작업을 하다가
되돌리기를 하면 이 창이 선택이 돼서 여기에다가 나도 모르게 색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잠금도 한번 해볼게요. 이 스케치 레이어가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밀면 잠금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잠금을 눌러놓으면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지면서 이 레이어 위에 뭔가를 할 수 없도록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스케치 레이어 위에 색칠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케치 레이어 밑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스케치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시고, 그리고 꼭 눌러서 얘가 살짝 뜨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해주시면 새롭게 순서를 바꾸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스케치 레이어보다 아래쪽에 두고 색칠하는 이유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이 테두리가 좀 지저분하게 남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냥 스케치를 더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자연스럽게 정말 수채화처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케치 위에 레이어를 얹어놓고 여기다가 색칠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색칠하려는 레이어에다가 파랗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색상을 눌러주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사용할 색을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떤 걸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데 저랑 진짜 비슷한 색깔을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옮기셔서 한 요쯤 위치를 기억을 해서 색칠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막 어떤 색깔을 칠해야지 이렇게 정해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다가 칠해보고 마음에 들면 그걸로 작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할 건데, 저랑 딱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치를 기억을 해놓고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진짜 그러지 말고 한번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팔레트 값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값 여기 보시면 FFP71F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이, 그런데 이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종이 질감 파일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종이 질감 파일마다 이 값 번호가 좀 다르게 떠요. 그래서 어떤 종이 질감 파일을 고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유의를 하시고, 그래서 디스크에서 위치를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도 선명한 노란색을 원해서 여기 채도가 가장 높도록 위쪽으로 올려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투명도는 요번에 70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넓은 영역에다가 칠하려고 하는데, 수채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 밑색을 칠한다고 하거든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밑색을 칠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씩 다 칠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색을 먼저 칠해놓고 위에 이제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살짝 색깔을 얹는 방식으로, 요즘 예전에는 좀 안 쓰던 방법으로 색칠을 해보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손 떼지 않고 채색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퍼트리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블렌더 사이즈를 좀 많이 키우신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긁으셔도 되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트리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요거 말고 밑색 작업할 때 훨씬 좀 일일이 하지 않고 좀 쉽게 되는 방법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요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다시 되돌려 놓고, 수채화 보실 때
어떤 멋있는 그림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테두리 밑색이 이렇게 싹 이렇게 종이에 번져서 뭔가 몽환적인 느낌? 약간 그렇게 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 여기 보시면 마법봉 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그쵸? 요걸 누르시면 조정이라고 해서 창이 뜰 거예요.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누릅니다. 마법봉을 누르시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 0%라고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화면에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곳이든 상관없고 펜슬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밀어요. 그러면 이 테두리가 번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신기하죠? 저는 이 효과 너무 좋아해요. 아무튼 이거를 블렌더로 일일이 테두리를 다 펼치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물을 먼저 발라놓고 종이 위에 번지는 효과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요. 근데 요게 이제 보면 퍼센트가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음에 드시는 정도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요번에 조금 27% 이렇게 테두리에 색감이 좀 많이 남게 진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싫고 나는 진짜 좀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많이 퍼뜨리셔서 좀 더 많이 번져 나가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느낌도 예쁘네요. 저는 어떡하지? 그러면 55%로 조정을 해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 만들어 놓고 요거를 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색칠을 조금씩 하기 시작할 건데 지난번에 얘기 한번 드렸어요. 이 브러쉬가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색이어도 이게 명암을 준 것처럼 더 진해진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 색깔 선택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투명도만 살짝 낮춰서 여기 위에 덧칠을 한번 더 해줄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꽃잎을 하나씩 색칠을 해볼게요. 저는 색칠을 할 때 하나씩 완성을 하는 편이거든요. 하나씩 이파리 하나씩 그게 손이 되게 많이 가기는 하는데 레이어를 여기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레이어를 왜 분리를 해야 되냐면 이게 또 한 레이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뭐 지우거나 할 때 얘도 같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또 얘가 같이 블렌더에 밀리지 않으려면 또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까먹지 말고 이렇게 저처럼 까먹지 말고 이렇게 분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색칠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하나씩 색칠을 하는 게 진짜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색칠을 해놓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랄까 정성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만큼 그림이 더 예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하나씩 색칠을 해주는 편입니다.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 붙어있는 애들을 칠할 때는 레이어를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한테 음영을 같이 넣고 하면 블렌더를 썼을 때 옆에 것까지 번져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이 간격이 있을 때는 저는 동시에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블렌더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살짝 어둡게 명암도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씩 일일이 저는 작업을 다 해두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명암을 살려야 되거나 하이라이트를 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좀 더 손을 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명암도 넣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쓰고 있는 색깔을 넣어놓고 그리고 얘를 살짝 주황색으로 끌어서 옮겨줄게요.
노란색의 명암을 넣으실 때 보통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이렇게 얘를 이렇게 옮겨서 더 어둡게 만들어서 명암을 넣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불투명도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런 색깔을 쓰는 것도 괜찮지만 이 색깔을 쓰고 나서 그 다음 컬러는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완성이 되고 약간 이게 명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검은색이 많이 섞여 있는 색깔이라서 좀 칙칙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본인의 스타일이고 나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 라고 하시면 상관없지만 그런 게 싫다. 그리고 저는 좀 별로라서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기보다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색상에서 살짝 주황색으로 옮겨요. 주황색으로 옮기고 색깔을 얹으면 얘도 또 어두운 컬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명도나 채도 조금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살짝만 주황색으로 옮기셔서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명도, 채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좀 발랄한데 또 명암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그래서 색상 보시면 조금 더 주황색이고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썼던 색깔이랑 같이 오래도록 쓰고 싶다, 해바라기 그림 작업할 때까지 계속 쓰고 싶다 하시면 여기 팔레트에 추가를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섞여있는 색깔이 너무 많아서 그냥 있는 색깔 위에다가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꾹 누르시고 현재 색상 설정 누르시면 된다는 거. 팔레트, 기본 팔레트 쓰셔도 되고요. 여기 위에 있는 컬러들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내 팔레트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플러스 누르면 새로운 팔레트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서 얘기 드렸어요. 제가 분량을 좀 조절을 못 하더라고요. 이 얘기 저 얘기 좀 많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이 영상을 끝까지 다 지루해하지 않고 보실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량 조절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렸던 얘기들은 좀씩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여기에서 어두운 부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어두운 색상을 칠해 놓고 이렇게 블렌더를 눌러서 퍼트리시면 돼요. 이 블렌더로 퍼트리는 방향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블렌더가 어떻게 퍼지느냐에 따라서 좀 그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수채화를 그릴 때 물감을 이렇게 바르고 물을 옆으로 이런 식으로 퍼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똑같이 블렌더도 이렇게 위쪽으로 물이 퍼지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작업이 되실 거예요. 지난번에 그 2025 숫자 도안을 드리고 나서 너무 쉬웠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해바라기 도안은 약간 작정을 하고 좀 복잡하게 만들어 봤어요. 게다가 저는 이거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좀 인쇄를 해서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진짜 제 그림을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손이 갈 게 많으실 거예요. 그치만 2주 동안 작업을 할 분량은 좀 확실하게 많으니까 훨씬 재밌지는 않을까요? 훨씬 재미있으시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채화 대신에 디지털 수채화가 좋은 점이 이렇게 어두운 색이랑 그리고 밝은 색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전혀 지저분하지 않다는 거. 레이어 구분만 잘하면. 그래서 그게 좋아서 저는 하이라이트도 같이 한번 줘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고 흰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투명도는 아까부터 계속 45%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둔 다음에 좀 더 밝았으면 하는 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 잎의 입체감을 살려줘 볼게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여기 테두리를 살려주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도 편하니까 저는 자꾸 디지털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잎이 좀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나죠. 저는 그림 그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입체감이에요. 그래서 이 입체감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대비감을 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명암 확실하게 넣고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하이라이트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살리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또 좋아해서 앞으로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보시면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그리고 얘를 꼬집어요. 꼬집은 다음에 테두리를 정리를 하는 것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꼬집는 거는 요거를 같이 병합을 하는 거예요. 꼬집어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얘도 그냥 작업을 해놓은 상태라서 테두리가 조금씩 튀어나가 있을 거고, 얘도 그렇게 튀어나가 있을 거고, 얘도 튀어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꼬집은 다음에 하나로 만들어서 한 번에 이 튀어나간 테두리들을 정리를 해주려고 이렇게 병합을 하는 거예요. 레이어 병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를 지워주는데, 저는 이렇게 테두리를 다 지우지 않고 뭔가 이렇게 번져나간 느낌도 진짜 수채화처럼 자연스러워서 마음에 들어요, 이대로 둘래요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죠. 자기 스타일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이쪽도 작업을 해줍니다. 뭔가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수채화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갔어? 이렇게? 근데 저는 해보니까 디지털 수채화도 손 많이 가고 진짜 수채화도 손 많이 가요. 얘는 이제 막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넓게 칠해놓고 지우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짜 수채화는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공들여서 작업하느라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체가 되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그냥 쉬운 건 없다. 그리고 진짜로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여서 작업을 할수록 훨씬 더 퀄리티 좋고 예쁜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 저는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좀 더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게 작업을 해서 뭔가 배경화면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휴대폰이나 이 아이패드 배경화면에 이게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해바라기 그림이.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본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라고. 이파리가 서로 붙어 있어서 어두워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살짝씩 터치 한 번 더 해서 명암을 주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들은 블렌더로 일일이 퍼뜨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진짜 수채화를 그릴 때 모든 부분을 다 물번짐 효과를 주진 않아요. 그냥 어두운 부분은 계속 눌러주고 그러니까 색감을 얹고 하는 거지 다 물번짐 효과를 주진 않기 때문에 그거를 유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퍼뜨리지 않고 이렇게 선이 남게 되어 있어도 그게 또 약간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남겨놓은 상태로 다시 또 병합을 하고 지워주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새로운 꽃잎들을 또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어둡잖아요, 이 이파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아까 그 어두운 데 썼던 색상을 가지고 와서 얹으셔도 돼요, 그냥. 그런데 이대로는 너무 어둡네 하시면 여기 투명도를 조절을 한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여기 뭔가 너무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이렇게 밑색을 깔아주고 아까 밝은 데 썼던 색깔을 깔고 그리고 블렌더로 해서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절을 조금씩 하시면서 계속 쓰시면 되고 투명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한 번 더 깔아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영이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두운 잎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톤 더 어두운 거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더 내려갈게요. 좀 더 주황색으로 가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밝은 톤들만 있어서 이 명암이 잘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살짝 낮춰서 얘를 좀 어두운 톤을 가지고 와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투명도 낮춰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진한 색깔을 쓰면요. 너무 이렇게 빡 거기만 튀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을 넣었네? 라는 그게 너무 튀기 때문에 살살 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둡다고 해서 거기를 너무 어둡게 하면 나중에 채색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여기 말고 당연히 이 뒤쪽이나 이 아래쪽은 더 어둡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얘보다 더 어두운 색깔을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림이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져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그림을 줄이셔가지고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봐주시고 그러고 나서 색칠을 하시면 돼요. 키워놓고 작업을 하면 이게 별 그게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게 크게 막 효과가 안 들어간 것 같고 더 어두운 효과를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멀리서 이렇게 줄여놓고 보면은 되게 어두워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화장할 때도 그렇잖아요. 좀, 나 여기 좀 더 하고 싶은데 해서 손을 많이 대면 나도 모르게 거기가 되게 진해져 있는? 특히 눈썹. 화장할 때 여기를 좀 더 살려야지 하면서 손을 대다 보면은 그 눈썹이 어떻게 돼? 짱구처럼 막 돼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도 똑같아요. 이 수채화도 손을 많이 대면 많이 될수록 뭔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두운 색을 갑자기 너무 빡 칠하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살짝 음영을 주셔도 살짝 어둡게 손 조금만 대도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조금씩 얹으셔서 천천히 색깔 고르시고 작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컬러링이 됩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 아래쪽에도 색칠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도 같은 톤으로 한번 색깔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끝에 살짝 노랗게 넣어주고 블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금방 썼던 색깔로 안쪽에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구분해서 명암도 한번 살려주고 요게 이파리가 겹쳐서 위쪽 이파리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둡게 음영이 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려주고 근데 뭔가 좀 더 대비감을 주고 싶다 하면 좀 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서 좀 더 붉은기가 많이 돌면서 어두운 컬러를 선택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파리랑 확실히 좀 구분이 된 느낌이 들죠. 명암을 잘 넣으면 좀 그림이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있고 살아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식물을 그릴 때 좀 더 생생해 보이려면 명암을 이렇게 확실하게 주는 게 훨씬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됐고, 병합을 해준 다음에 테두리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앞쪽은 좀 더 노랗게 살아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뒤쪽은 조금 어둡게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렌딩을 자연스럽게 해주고, 그리고 살짝 더 어둡게 얹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살짝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효과를 주고, 그리고 쪼개 안쪽에 살짝만 더 어둡게 뒤쪽을 깔아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덧칠을 하면 더 어둡게도 표현이 되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꼼꼼하게 칠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꼬집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우는 게 같은 톤으로 자꾸 색칠을 하다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 색칠하셨던 거를 이렇게 다 꺼놓고 지우시면 돼요. 되게 번거로우실 수는 있지만 저도 한 번씩 쓰는 방법이고, 그게 제일 확실하고 깔끔해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괜찮나요? 해바라기가 점점 살아나는 느낌이 드나요? 색칠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금방 썼던 어두운 톤을 살짝만 더 깔아줍니다. 특별히 제가 뭐 어떻게 딱 그리는 방법이 있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좀 더 뭔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효과를 조금씩 더 넣어주면서 그렇게 천천히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색칠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 35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채색을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가운데에 어떻게 좀 잘 살리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 해바라기 그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우시안 블러 효과 넣어서 이 밑색칠하는 거 오늘 해봤어요. 다른 그림을 그리실 때도 그걸 활용을 하시면 은은한 매력이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